안녕하세요. 예,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최재공의 유관악산기를 이제 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유관악산기라는 건요. 그 관악산 아시죠, 여러분? 우리 서울에 있는 거. 이 관악산에 그 다녀왔습니다. 실제로 다녀와서 그 글을 기행 형식으로 적은 글입니다, 여러분. 최재공이고요. 작가는 정조시대 때 충신입니다, 여러분. 유산기라는 작품인데 이 유산기라는 건 뭐냐면 글쓴이가 직접 산을 간 겁니다. 직접 산을 가지 않으면 유산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직접 여행을 해야 되고 또 경험해야 됩니다. 직접 체험해야 되고 그 사건이나 사실을 보게 되잖아요. 그에 관한 견해 등을 기술하는 것을 유산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고를 하시고요. 핵심 정리로 이제 들어가시면 주제는 뭐냐면 관악산을 기행했습니다. 그래서 기행해서 느낀 소회에 대해서, 소회라는 건 이제 마음에 품고 있는 회포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행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배경 연대는 정조 10년 1786년에 이제 기록을 한 거고요. 성격은 사실적이고 묘사가 많고요. 또 비유적인 표현도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갈래는 이제 고전 수필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행문에 해당되고요. 이 기에 해당되잖아요. 이 기, 제목에 나오는 기. 이 기라는 거는 한문 문체 중에 하나고요. 건조물이나 건축물이라든가 자연, 산수의 유람 따위를 적은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설상 특징으로 가셔야 되는데 이 설상 특징은 조금 중요하죠. 항상. 그래서 이걸 정리를 좀 잘 하시고요. 그 시간의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시간의 흐름, 그리고 장소의 이동,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내용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여정에 따른 여행의 과정이죠. 그 보고 들은 견문, 체험이죠. 감상. 그러니까 여정, 견문, 감상이 기행문의 3요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정, 견문, 감상을 구분해서 이제 감상을 하시면 좋겠고요. 또 목적지에서 이제 도착하기까지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과정에서 겪었던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좀 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사실적으로 표현한다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어떤 과장이나 이런 게 없이 사실적으로 잘 표현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리고 양녕대군이 나옵니다. 양녕대군의 그 일화를 제시해가지고요. 또 연주대라는 장소와 차이람이라는 바위에 대한 유래, 명칭 유래를 밝혀줍니다. 아셨죠? 또 시경, 공자가 쓴 이 시경의 그 시를 일품으로써 최재공이 유교적인 가치를 긍정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허목 선생이라고 나오는데 이 허목 선생을 본받으려는 태도가 나오고요. 또 연주라는 건 이제 임금을 그리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유교적인 가치관도 같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서리적인 표현이 많이 나오고요. 이걸 통해서 화자의 정서라든가 화자의 의도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리고 유관악산기의 이제 전체 구성을 보면 처음에는 이제 관악산을 오르게 된 이유, 또 계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 중간 부분에서는 관악산 연주대에서 관악산 연주대에 오르기까지의 여정이라든가 이 감상에 대해서 주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연주대에서의 감상과 회포에 대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여정, 감상, 그 다음에 뭐죠? 견문. 견문. 그래서 여정과 감상, 보고 들은 거에 대한 3요소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이제 첫 번째 이제 구분을 이제 해봤는데,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관악산에 오르고자 하는 동기가 나옵니다. 동기. 그리고 계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관악산에 오르고자 하는 목적과 계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자, 내가, 그래서 이제 인물이죠. 주인공. 이 일찍이 들으니 미수호입니다. 허목 선생, 실존 인물이에요. 조선 숙종 때 문신이고요. 83세에 관악산 연주대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83세면은 굉장히 그 고령인데 조선 시대는 뭐 훨씬 더 지금보다 훨씬 더 고령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연주대에 어떻습니까? 걸음이 나는 것 같다라는 거는 굉장히 기운이 넘치는, 가볍고 기운이 넘치는 모습이잖아요, 우리. 그죠? 비호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비유가 되겠네요, 비유. 그렇죠? 사람들이 신선처럼, 직유법이 나왔죠? 우러러 보았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최재공이 과거에 허목 선생에 대한 전해들은 그런 사실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글을 지금 처음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그래서 전해 들은 사실을 활용해서 글을 시작했다. 그리고 비유가 나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관악산은 어떻습니까? 경기 지방의 신령한 산이래요. 신령하다는 것은 굉장히 신기하고 영묘하다는 산입니다. 영적인 산입니다. 그래서 선현이라고 한다면은 옛날에 그 어질고 사리에 밝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일찍이 논일던 곳이다. 그러니까 일찍부터 즐겼던 장소다. 뭐 이런 얘기고요. 한번 그 위에 올라가서 마음과 눈을 장쾌하게. 장쾌라는 것은요. 장하고 통쾌한다는 게요. 장하고 통쾌하게. 하셨죠? 그래서 선현을 태산처럼 사모한다. 이렇게 태산처럼 사모하고 우러러는 마음을 기리고자. 분명히 이유가 나왔죠. 그래서 무슨 이유가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선현을 태산처럼 사모하고 우러러는 마음을 기리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뭐냐면 산을 오르려고 했던 나름대로의 뭐가 나온 거냐면 동기가 나온 겁니다. 동기. 아셨죠? 예, 동기가 나오고 이유와 목적이 현재 제시된 겁니다, 여러분. 예, 동기와 이유가 나온 겁니다. 직접적으로 이제 서술한 거죠. 이제 그 동기에 대해서. 그리고 오래전부터 생각은 있었지만 일에 얽매여 일이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처럼 뜻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들어있는 거죠. 정조 10년, 드디어 이제 정조 10년에 봄에 노량의 강가에 거주하니, 그러니까 실제 이제 이곳에 이제 사셨나 봐요. 우리 최재공께서. 그래서 관악산의 푸르름이 거의 한눈에 들어오는 듯하여 마음이 막 춤추듯 움직인다. 춤추듯 움직인다는 얘기는 굉장히 마음이 들뜨고 가고 싶은 마음이 지금 어때요?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막을 길이 없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뭡니까? 관악산에 오르는 계기를 직접적으로 서술한 겁니다. 그래서 최재공의 들뜬 마음을 지금 비유로 표현한 거죠. 뭐뭐 하듯 그랬으니까 춤추는 듯 그랬죠. 예, 그래서 비유가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가시면요, 이 불성사라는 이제 절이 나옵니다. 이 절에 공간적인 그런 그 특징이 나옵니다. 그래서 승려가 거기 이제 그 스님이 있겠죠. 절이니까 승려가 인도하는 대로 대략 한 4, 5리를 가서 절에 닿았다. 그래서 절 이름이 뭐냐면 이제 불성사라고 합니다. 불성사. 그러니까 여정이 나온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절은 삼면이 산봉우리로 둘러 있었다. 산봉우리로. 그리고 오직 앞면만이 환하게 트여서 막힘이 없었다. 그러니까 정면만 이제 환하게 트인 거죠. 그래서 문을 열어 놓으면 앉으나 누우나 어때요? 눈으로 천리를 바라볼 수 있었다. 아, 그만큼 조망이 굉장히 좋은 곳이고요. 예, 글쓴이가 이 직접 눈으로 관찰한 그런 공간적 배경이 나온 거죠. 공간적 배경이 나오고 그 특성을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묘사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산속의 높은 곳에 위치한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설명 방식은 묘사입니다, 묘사. 자, 세 번째 이제 내용으로 가시면은 이제 불성사에서 지금 어디로 가는 거죠? 연주대로 갑니다. 연주대. 아셨죠? 연주대로 이제 출발을 하는데 이튿날 아침 이제 시간이 이제 흘러갔죠. 시간의 과정이 나왔습니다. 이런 건 이제 여정에 나오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해가 뜨기 직전에 아침밥을 먹고 소위 이른바 연주대라고 하는 곳을 오르기로 했다. 이게 연주대라는 곳으로 지금 뭐다 가기로 했다. 그럼 이제 여정이죠, 여정 과정. 건장한 승려 한 분이 약간 몇 명을 데리고 골라 좌우에 서서 길 안내를 하게 하였다. 아, 그렇죠. 한 승려가 말하기를 이제 인용하는 겁니다. 인용. 연주대에는 여기서 10리 남짓 가야 하는데 길이 몹시 험하다. 그래서 나무꾼도 승려들도 쉽게 올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기력이라는 건 뭡니까? 사람의 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정신과 육체의 힘이라고 합니다. 근력이라는 말과 바꿀 수 있는데 이 근력이 감당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승려는 글쓴이가 이제 오르지 못할까봐 되게 이제 염려하는 거죠. 걱정하는 부분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고요. 나는 뭐 세상의 모든 일은 다 마음에서 비롯된다네. 마음은 장수고 기운은 졸병과 같고 장수가 가는데 졸병이 어찌 안 갈 수 있겠느냐 하면서 대꾸법과 비유를 수사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지닌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 작가의 뭐가 나왔다? 견해가 나온 겁니다. 견해. 아셨죠? 그래서 서리법과 인용 이러한 설명 방식을 썼다. 이러한 표현 방식을 썼다라는 거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예,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반해 하려는 의지가 이제 나온 겁니다. 아시죠? 예.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어려움을 겪고
연주대의 차이람에 도착하는 겁니다. 차이람은 여기 제가 사진을 이제 붙였는데 여기가 바로 차이람이거든요. 자, 자 연주대고요. 이곳에 이제 차이람도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드디어 절 뒤에 높은 산꼭대기를 넘는데 덜어는 길이 끊어지고 덜어는 벼랑이 갈라져 굉장히 험하죠 지금 그렇죠? 그 아래가 천길이라 되는 것을 만나면 자 이 부분 몸을 돌려서 어떻게 했어요? 석벽이라는 건 이제 바람벽 같이 깎아지는 듯한 언덕의 바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착 붙어가지고 손으로 번갈아 고목나무 뿌리를 잡으면서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그러니까 이제 등반하는 과정이 정말 어렵다라는 걸 보여줄 수가 있죠. 예, 이런 사실적인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현기증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감히 밑을 보지 못하였다. 혹은 또 큰 바위가 완전히 길을 가로막을 때는 어때요? 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이 파여 골이 진 가운데 별로 날카롭게 깎이지 않은 부분 자 보실까요? 아는 곳을 골라서 어떻게 했어요? 자 엉덩이를 바닥에 묻히고 굉장히 그 조심성 있게 등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두 손으로 그 곁을 버티면서 엉금엉금 미끄러져 내려갔다. 그러니까 바지가 걸려도 돌볼겨를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죠? 예, 등반 과정이 정말 어렵다. 등반 과정이 정말 어렵고 천신만고라는 단어가 밑에 나옵니다만 여기에 바로 연결 지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와 같이 하기를 두어 번 겪으면서 천신만고 끝에 천신만고라는 건 이제 심하게 고생한 끝에 비로소 어디로 왔다? 연주대 아래로 도착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해는 이미 정오였다. 정오. 시간의 흐름이 됐죠? 쳐다보니 나보다 먼저 연주대에 오른 사람들이 만기나 되는 이에서 몸을 굽혀 아래를 굽어보는 것이 마치 당장이라도 떨어질 것만 같았다. 정신이 아찔하고 머리칼이 쭈뼛쭈뼛하며 똑바로 볼 수가 없었다. 그렇죠. 높은 곳에 오르면 굉장히 그런 느낌 받죠? 예, 수행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말해 보디가드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지에 사람을 따라다니는 신변을 보호하는 수행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을 시켜서 높은 소리로 조심하시오, 위험합니다라고 외치게 이제 하였다라는 거죠. 예, 굉장히 나름대로 배려심이 있네요. 이 최재공 선생님께서. 나는 이제 힘을 다하여 곱사처럼 등을 구부리고 기어이 마침내 그 정상을 정복하였다. 그대로 도착을 했네요. 그러니까 뭐뭐처럼이니까 비유적인 표현이 나왔고요. 가파른 산길을 오르는 그런 모습을 지금 묘사한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정상에 돌이 있는데 평평해요. 정상에. 자, 이 돌이 나왔죠? 수십 명이 앉을만 했다. 규모가 나왔어요. 그리고 바위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 예, 차이람이라고 한다. 차이람. 차이람이 뭐냐면 해가 여름에 올라가면 특히 그 해가 뜨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포장을 치고 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쉬고 조망을 하는 그런 그 바위인 것 같아요. 아셨죠? 예, 실제 이곳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다섯 번째 보실까요? 연주대와 차이람의 지명이 이제 나오고요. 그 관련 있는 양녕대군의 일화가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야. 그래서 옛날 양녕대군이 왕위를 사양했습니다. 우리 세종대왕한테. 그래서 관악산에 와서 머무를 때 간혹 여기에 올라와 대궐을 바라봤는데 해가 뜨고 오래 머무르기가 어려워서 작은 장막을 쳤다. 그래서 이제 차이람이라는 그 일화가 지금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름을 차이람이라고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바위 구석에는 꽤 오목하게 파놓은 구멍이 4개 있었는데 아마도 장막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기둥을 세웠을 것이다. 그러니까 4곳에 이제 기둥을 받기 위해서 구멍을 파놨다고 하네요. 그렇죠? 구멍이 지금도 완연이라는 건 아주 뚜렷한데 이 대를 연주대라고 하고 바위를 뭐라고 한다? 차이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양녕대군의 일화를 들려주면서 명칭, 연주대라는 것과 이 차이람이라는 이름에 대한 명칭에 대한 유래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작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명칭 유래가 나왔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네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 출제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부터인 것 같아요. 확실하게. 예, 물론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더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다 이겁니다. 자, 연주대에서 이제 호연지기를 느낍니다. 이제 최재공이 또 양녕대군의 마음도 뭐한다? 상상한다라는 거 아셨죠? 예. 그래서 연주대가 구름과 하늘 사이에 높이 솟아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 몸을 돌아보니 천하 만물이 감히 높음을 겨루지 못할 것 같고 사방에 보이는 여러 산봉우리들이 시시해서 비교할 것이 못 된다. 그래서 연주대에서 아주 장쾌한 느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다?
연주대에서 호연지기를 느끼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오직 서쪽 끝에 쌓인 기운만은 한없이 넓고 아득해서 하늘과 바다가 서로 맞닿은 듯하다. 이건 뭐냐면 일망무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망무제. 지금 뭐냐면 한눈에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아득하고 멀고 넓어서 끝이 없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자성어를 연결해서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하늘이라고 보면 바다고, 바다라고 보면 또 하늘이고, 누가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돼 있죠. 서리법이 나오죠. 서리법. 그리고 하늘과 바다의 경계는 정말 구분할 수 없을 정도다. 이렇게 하면서 뭐가 나온 거죠? 지금 우리 지금 기행문이잖아요. 주로 이제 뭐가 나온 거냐면 감상이 나오는 거죠. 감상. 뭐에 기반이 돼서요? 예, 경험을 통해서, 그렇죠? 예, 체험을 통해서 견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상을 느끼는 거죠. 예, 그래서 기행문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양의 성과 궁궐이 밥상을 대하는 것 같이 분명히 보였다. 자, 비유가 나왔죠. 그러면서 연주대에서 뭘 본 겁니까? 성과 궁궐이 정말 가깝게 보인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소나무와 전나무가 고리처럼 둘러서 빽빽하게 들어찬 곳은 경복궁의 옛 대궐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양녕대군께서 오락가락 돌아보면서 마음속으로 그리워했던 일은 비록 100대 후에라도 그 마음을 상상할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뭘 말하는 거냐면 양녕대군의 그 당시의 심정, 연군지정, 임금에 대한 어떤 그리워하는 그 감정을 지금에 와서도 내가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제 페이지고요. 7번째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연주의 마음. 연주라는 거는 우리 임금님을 그리워한다는 뜻이에요. 연주대도 역시 연주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과 연주대에서 다시 오르겠다는 결심을 또 합니다. 이제 최재공이. 자, 나는 희경의 시를 아주 낭낭하게 외워보았다. 즉 산에는 개암나무 진펄. 진펄은 이제 질퍽한 벌이에요. 벌. 진땅이에요. 감초풀이 나고 그 누구를 그리워하려고 이렇게 피어나느냐 뭐 이런 얘기겠죠. 서방의 아름다운 사람. 자, 이 서방의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서주 문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문왕 아셨죠? 서주 문왕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분은 굉장히 성군이시고 정치를 잘하신 그런 임금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삼위인공 아시죠? 이 아름다운 사람 하면 삼위인공 할 때 미인이잖아요. 이 미인 누구였죠? 임금이나 뭐 왕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주의 문왕 임금을 상징하는 거고요. 저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이 아름다운 사람이 바로 이 성군입니다. 그래서 서방의 사람이요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무슨 시경이라는 책을 외우면서 인용하면서 뭘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럼 바로 연군지정을 노래하는 거고요. 어진 임금에 대한 그리움, 충성심을 제시한 부분이고 또 작가가 유학자의 모습을 지닌 그런 태도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자, 이에 숙현이라는 사람은 이제 이웃 남쪽 마을에 사는 이웃입니다. 그래서 이숙현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말했어요. 그 노랫소리에 그리움이 있습니다. 응? 임금을 그리워하는 것은 옛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연주지정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나는 다시 말했죠. 뭐라고 하냐면 임금을 연모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떳떳한 도리다. 그러니까 양녕대군의 마음을 지금 긍정적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임금에 대한 충정을 중시하는 그 견해가 나온 겁니다. 아셨죠? 예. 최재공의 견해가 나온 겁니다. 주관적인 견해. 자, 그러면서 이제 근력이 옛사람과 같지 않다. 이제 이 부분부터 볼까요? 숨이 차서 간신히 올랐어요. 그런데 도학과 문장이 옛사람과 지금 사람이 같지 않은 것을 이상할 것이 없으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최재공이 그 허목이라는 사람 있죠. 그 허목이라는 사람인데 이 옛사람이 허목과 비교해서 학문의 경지는 따라가지 못해도 이상한 게 아니다. 학문 수양의 경지는 훨씬 더 허목이 우수하기 때문에 내가 따라가진 못할지언정 이제 근력, 체력이죠. 이 근력이 옛날 그 사람과 같지 않음이 어찌 이렇게 다른가. 그러니까 허목에 비해서 자신의 체력이 어때요? 너무 못 미치니까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나이 차도 지금 훨씬 더 많잖아요, 허목이.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도움을 힘입어 내가 만일
가정이에요. 80살까지 산다면, 83살이네요. 그러니까 83세니까 허목이 이 나이에도 올랐잖아요. 예, 관악산을.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만약에 그때까지 산다면, 비록 가마를 타고서라도 반드시 다시 한번 이 연주대에 올라 고인의 발자취를 이을 것이다. 이 고인은 역시 허목입니다. 허목. 자네는 기억하게 두게나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누가요? 최재공이 이숙현에게. 그러면서 가정법을 썼죠. 고령에도 연주대를 오른 이 허목을 존경하고 본받고자 이런 강한 의지의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그리고 또 임금에 대한 충정을 지금 보일 수가 있죠. 연주대에 올라가서 임금을 그리워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숙현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때 저도 또한 마땅히 따라 올라갈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숙현의 나이는 지금 바야흐로. 라는 것은 이제 막 고유입니다. 그래서 65세 둘은 서로 크게 웃었다. 그리고 이날은 불성함에 돌아와서 자고 이제 하룻밤 자고 이튿날 노량의 나의 집으로 돌아왔다 하면서 간략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제시하고 이제 마무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렇게 어려운 수필은 아닙니다만 이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고전 작품과 현대 작품이 같이 어우러져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승통이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석이 돼 있어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